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보면서는 잘 몰랐지만 이런 실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관련 분야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는데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더 심하겠죠. 가상의 미디어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실제 있던 사건이지만 말로만 들으면 쉽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어느 야산입니다. 이곳을 오르던 등산객은 평소 보지 못했던 물건을 발견해요. 주변에 땅과 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은박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 위로 돌이 올려져 있던 겁니다. 마치 돗자리로 뭔가를 덮어준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등산객은 돗자리 아래에 뭐가 있나 싶어 걷어봤죠. 그랬더니 맨홀이 드러납니다. 이곳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이런 맨홀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굳이 확인해 볼 이유도 없는 장소였죠. 평범한 모양의 맨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었다면 누가 왜 멀쩡한 맨홀 위를 덮어둔 걸까요? 등산객은 호기심에 맨홀 안을 들여다봤고 그 순간 절대 아무도 믿지 못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등산객이 맨홀 안에서 발견한 건 뚜껑에 묶인 밧줄에 매달린 시신이었습니다. 처형당한 것처럼 밧줄에 매달린 사람을 보고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형사들도 현장을 보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강력 사건의 현장을 봐왔던 형사들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죠. 일단 맨홀에서 시신을 내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망자는 맨홀 뚜껑에 노끈을 매달았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었어요. 거기에 양손은 뒤로 케이블 타이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건축업에 종사했던 40대 남성 최 씨로 밝혀지고요.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사망 전 행적은 발견되기 며칠 전 가족에게 공사 대금을 받으러 간다며 외출했었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가 돼 있었죠. 건설 관련 일이니까 큰 돈이 오가는 일은 아무래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 문제로 거래처나 일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과 원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진술대로 2010년 2월 3일 오전 8시 30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이날 최 씨는 가족의 말대로 거래처에 공사 대금을 받으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아내인 고 씨가 전화를 걸어요. 남편이 지갑을 두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최 씨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냥 가도 된다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돈 쓸 일이 없었거나 일찍 그대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 같죠. 그럼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2월 3일의 하루 전은 어떨까요? 최 씨는 주변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굉장히 들뜬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밀린 공사 대금을 받기로 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안산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할 테니 급여 명세서를 미리 뽑아두라고 했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약속대로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최 씨의 주변 인물은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회사 사람들로 나뉘는데요. 대체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최 씨의 말대로 명세서를 뽑아둔 뒤 오후에 대금을 받았는지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당장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바로 이상한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죠. 직원들은 최 씨가 바쁘거나 운전 중이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최 씨의 평소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최 씨는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연락이 안 되자 가족도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 안산을 왕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저녁을 넘어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됐어요. 최 씨는 술자리를 자주 갖는 사람도 아니었고 먼 곳에 출장을 가도 외박은 한 적이 없어요. 결국 신변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은 최 씨를 찾아봤지만 어디서 사라진 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개인적으로 수소문해봤죠. 최 씨가 공사 대금을 받으러 간다고 한 상대방에게도 그날 일을 물어봤어요. 이 사람도 최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12시에 연락해봤더니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배터리가 분리돼 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최 씨의 전화기가 왜 꺼졌냐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평소 그런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 이유가 사건을 해결할 단서로 보이는데요. 최 씨가 주변에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거나 아마 범죄에 노출된 정황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사건의 수사의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등산객의 신고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한 다음 날인 2월 8일 사건 현장 지역인 오창읍에서 최 씨의 차를 발견합니다. 분명 경기도 안산으로 갔다고 했던 사람의 차가 왜 충청북도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경찰은 최 씨의 마지막 행적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생각으로 더 자세한 행적을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오창읍의 어느 편의점 CCTV에 찍힌 최 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CCTV 날짜를 보니까 가족이 최 씨의 실종 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2월 4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사라졌거든요. 이 편의점 직원을 만나보니까 최 씨를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최 씨가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나온 이후 약 2시간 뒤 최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이때부터 수사 방향을 자살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경찰의 언론 발표를 통해서 수사 내용을 알게 됐어요. 가족은 자살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종 신고를 하면은 병력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 수색이 있을 줄 알았어요, 가족은. 그런데 막상 경찰은 기록을 통한 역추적과 탐문 수사가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유가족의 억울한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경찰의 판단에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봐야겠죠. 경찰은 왜 최 씨가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최 씨의 사망은 우리나라 사건 역사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혼자서 목숨을 끊는 게 가능하냐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자살이라고 본단 말이죠. 왜일까? 경찰의 입장은 최 씨 일가족과 회사의 평소 금전 상황을 조사해 보니 크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밀린 공사 대금을 받는다며 경기도 안산에 간다는 말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금전 압박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도망치고 싶다는 심리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추측인 거예요. 유가족은 이런 경찰 생각에 큰 불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가족은 어려운 때가 와도 잘 이겨냈었고 주변에 피해도 주지 않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자세한 이야기까지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고 혼자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씨가 사망했으니 진짜 원인은 알 수가 없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최 씨의 의도를 추측해야 됐죠. 경찰이 최 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측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2월 4일 자정, 충청북도 오창읍 편의점에 나타난 뒤로 더 이상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없다는 점, 사망 현장에서 최 씨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제3자의 단서가 전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편의점 CCTV 외에도 경찰은 실종 당일
최 씨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조사하던 중 중부고속도로의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을 찾아냅니다. 서청주 고속도로를 들어온 최 씨의 차는 경기도 안산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돌려서 오창 쪽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거죠. 다음날 자정 그리고 오창읍 편의점에 나타났던 거고, 그 뒤에는 어디서도 최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발견해 내부 수색을 해보니 사망자의 지문이나 DNA는 나왔어요. 그런데 제3자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태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이상한 점이고요. 현장은 한눈에 봐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이 자살인 이유는 최 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있긴 했지만 정작 이 케이블 타이의 매듭이 이상했다는 점이죠. 다른 사람이 묶어줬다고 보기에는 허술해 보였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묶어줬다면 단단하게 고정하려고 했었겠죠. 목을 매단 형태는 그 순간 누가 도와줬는지 분간하기 힘들지만 사망 전 여러 정황을 추려본 결과 경찰은 자살로 확정 짓습니다. 그러면 범죄심리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자살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대신 경찰이 추측한 원인과는 조금 다른데요. 최 씨가 이 방법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매노를 선택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 씨는 건설업자예요. 직업상의 이유로 매놀이나 여러 건축 구조물에 일반인보다는 지식이 많고 익숙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목숨을 끊을 장소로 눈에 띄지 않으며 발견을 최대한 늦춰보기 위해 이런 매놀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을 뒤로 결박한 건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둔 장치라는 거죠.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끔씩 이런 점들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번 사건의 경우 최 씨의 형태는 국내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경우였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 되도록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소심한 성격도 가졌다고 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으로 경찰은 보는 중입니다. 맨홀 뚜껑을 돗자리로 덮고 바람이나 비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고정한 것도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의 사망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현장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사된 내용에 따른 추정일 뿐이긴 하죠. 추정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게 가장 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진실은 당사자인 최 씨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겠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이 사람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뒤늦게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최 씨의 유가족은 이런 수사 결과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중이고요. 아직 수상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견 순간부터 모든 게 미스터리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사건이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되고요.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죠. 많은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과 범죄심리 전문가의 생각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거나 최 씨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로 죽음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 거죠.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의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의 주변 사람들은 경찰 수사 방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사망 전 자금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종 당일인 2월 3일 그동안 밀려있던 공사 대금을 받으면 이걸 전부 메꿀 수 있는 채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 씨는 사망 전 지인들에게 알터니가 빠졌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공사 대금만 받으면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줄 수 있었고 채무 문제까지 전부 해결이 되는데 이런 좋은 날 굳이 목숨을 끊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최 씨는 생명보험이나 각종 사고보험에도 가입이 된 사람이긴 했습니다. 교통사고나 큰 병에 걸리는 등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받을 금액은 수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보험에 가입해 둔 건
이런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사고사로 위장하고 가족이 돈을 받고 빚을 갚아달라는 이러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족은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채무 문제는 공사 대금을 받는 걸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약관엔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 씨가 최소한 자살은 아닌 사망처럼 현장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세한 보험 약관을 보니까요, 암 같은 큰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을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정도였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 최 씨가 이 보험금을 위해 자작극을 벌여야 했던 거라면 차라리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드물지만 심각한 작은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경우 미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빚은 얼마가 있고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얼마의 돈이 곧 생길지 이러한 이야기를 미리 언지를 해두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 씨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 문제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경찰과 유족, 최 씨의 주변인들 생각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유족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정작 경찰 수사가 부실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확증에 가까운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사실에 더 가깝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겁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정황들을 조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자나 유족,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가족보다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라가 훈련된 인력에게 권한을 준 전문기관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일이지만 가족이 수사할 수는 없어요. 경찰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과 경찰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면 사건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뒤늦게 확인된 정황이 또 있었어요. CCTV 영상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인데요. 안산으로 향하던 최 씨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서안성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안산으로 가던 중 다시 집 방향으로 차를 돌린 것도 수상한데 오창읍으로 진입한 최 씨의 차가 오전 11시 1분쯤 이 CCTV에 잡혔고요. 10분 뒤에 이 도로를 한 번 더 지나갑니다. 되돌아온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태우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상 분석 전문가는 차 안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지 확인을 시도해봤지만 창문에 썬팅이 돼 있는 데다가 CCTV에 찍힌 방향이 마침 태양과 반대인 역광이에요. 그래서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밍까지 좋지 않은 거죠. 수상한 점은 또 있어요. 최 씨의 휴대폰이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창읍 도로에서 위치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여기서 배터리가 강제로 분리됐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폰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다행히 찾긴 했어요. 최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 휴대폰이 여기에 버려져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최 씨는 2월 3일 오전 8시 30분 집을 나설 때는 방한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포착된 편의점 CCTV를 보면요. 구두를 신고 있어요. 신발이 바뀐 거죠. 유족의 말을 들어보니까 최 씨는 중요한 손님이나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는 항상 구두를 신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최 씨는 이날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 씨의 차에서는요. 뿔테 안경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최 씨는 평소 무테 안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같은 안경점에서 10년 넘도록 같은 안경만 맞춰왔어요. 도수, 시력을요. 그런데 이 차에서 발견된 안경은 최 씨가 쓰는 안경과 도수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 안경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최 씨가 발견된 맨홀은요. 인근 주민들도 평소 전혀 모르고 있던 장소라는 겁니다. 이곳을 자주 다니던 등산객도 본 적이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지기도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곳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장소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수상한 점들이 남아있는데도 경찰은 타살로 위장한 자살 사건이라 보는 중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범죄 심리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타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고, 만약 그렇다면 최소 2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보는 중입니다. 아니면 제3자가 최 씨에게 가족의 생명이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자살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하죠. 하지만 수사 권한은 어디까지나 경찰에게 있고요. 자살로 보는 중이지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죠. 수사는 더 이상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멈췄어요. 큰 돈을 벌게 돼서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며 좋아하던 최 씨는 그날 무슨 일을 겪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최 씨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10년째 미해결 상태로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증언해주지 않는 이상 해결은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창 맨홀 변사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대급 미스터리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죽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혼자 손 뒤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결박을 했고 맨홀 뚜껑에 안을 들어가서요. 목을 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맨홀 위에는 돗자리가 있고 그 위에는 돌까지 올려져 있어요. 이런 게 혼자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가능은 합니다. 굉장히 힘든 동작들을 통해서 천천히 하면은 가능은 해요. 이런 실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미스터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살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 프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 법한 굉장히 유명한 프로파일러가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준비했거든요. 이 사건을 말할 때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이 사진은요, 사실 성범죄 관련 책을 소개하는 프로파일러 노트라는 책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됐을 때 프로파일러 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이게 원서죠. 다크드림스라고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 오창 맨홀과 비슷한 사건이 나왔거든요. 이 책 안에 있는 사진이에요. 미국 사건이고 남자가 맨홀 안에서 목이 매달려 죽은 사건입니다. 이때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초기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 경찰은 결론을 냈어요. 자기 색정사로 인한 사고사였다는 겁니다. 자기 색정사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도로 위험한 방법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해요. 보통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호흡을 제한하거나 자기 몸을 묶어두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사망자는 폐쇄되고 결박된 상황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성향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자기 색정사라는 게 일어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귀하게 보고돼요. 미국에서는 매년 200명 가까이 자기 색정사로 일어나는 사망이 보고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드물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성이다 보니까 강간살인 현장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초기 수사가 굉장히 혼동되기 쉬운 종류의 사건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드물고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 문화나 정서를 봤을 때 유가족부터가 우리 가족이 이런 식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겠죠. 그게 사실이라도. 그래서 알려지기를 굉장히 꺼려 하고요.
우리나라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자위하다가 죽었다는 이런 워딩을 언론사가 쓰기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종류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 색정사에 관한 사건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위에 링크해 둘게요.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팟캐스트에서 프로파일러는 무슨 분석을 했느냐? 오창매놀 사건에 최 씨가 자기 색정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두 사건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씨는 아마 이 책을 보고 따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분석인 거죠. 그래서 말하기 조심스럽고요. 사건 담당 경찰이나 유가족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직 이 분석을 신뢰할 수는 없는 이유가 보통의 자기 색정사 사건과 이 오창매놀은요,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현장 상황은 미국에서 일어난 매놀 사건과 거의 같지만 결정적으로 이 미국 사건과 최 씨의 옷차림이 다릅니다. 발견 당시. 미국 사건에서는 사망자가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보통 자기 색정사로 죽는 이런 현장에서는 사망자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러지 않아요. 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거죠. 목부터 메고 옷을 벗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손이 이미 뒤로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로는 옷을 벗을 수 없어요. 옷을 벗은 뒤에 손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옷까지 벗을 생각은 없었다는 가정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 분석대로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사건 당일 최 씨는 그동안 받지 못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던 차에 다행히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받으러 가는 날 약속한 장소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차를 돌렸고 한 번도 간 적 없는 오창을 향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이런 분석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은 최 씨의 사생활이나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 씨가 이런 성향이 정말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경찰이 자기 색정사의 가능성으로 재수사를 한다면 유가족이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자기 색정사라는 분석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분석대로 조사하기 쉽지 않고요. 확인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분석으로만 남는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